오늘부터 시작된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에서도 25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으로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제, 이민 등 이슈에 대한 입장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산층 강화 정책과 내각의 공화당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지구촌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과 함께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온의 높은 습도는 폭우를 유발해 지구촌 곳곳에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CT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이 기생충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에서도 25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JFK 공항은 현재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차량 접근이 힘들어 에어트레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어제부터 항공여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4일까지 1,700만 명 이상의 비행기 탑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0일에는 가장 많은 286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FK 등 뉴욕 일원 공항 이용객도 지난해 대비 3% 늘어난 250만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여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연휴 기간 국내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회는 휘발유 가격은 물론 항공요금, 렌터카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내려갔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항공요금은 2%, 렌터카 요금은 16% 하락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노동절 연휴 뉴욕 일원서 차량 42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통정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 내일 오전 8시부터 11시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차량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 구매를 위한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롭게 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미국에서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청은 어제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입니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FDA는 2019년 말 담배 판매 연령이 상향된 이후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0만여 건의 점검을 벌였고 이를 통해 13만 4천 건의 경고장을 발행했으며 3만 3천여 건의 민사 벌금과 230건의 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제, 이민 등 이슈에 대한 입장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중산층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내각의 공화당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백악관에 입성하면 첫날 무슨 일을 할 거냐는 질문에 중산층 지원과 강화를 꼽았습니다. 기회경제 계획을 통해 일상용품 가격 인하와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놨으며 아동 세액 공제 등 가정을 위한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식료품과 주택 가격이 더 저렴했다는 지적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팬데믹으로 경제가 망가졌지만 그때보다 상황이 진전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물가, 특히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가격 폭리와 같은 문제를 다뤄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특별히 염두에 둔 사람은 없다며 선거가 68일이나 남은 만큼 아직 말보다 수레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서로 다른 견해와 경험을 가진 사람을 테이블에 앉히는 게 중요하고 내각에 공화당원이 있는 게 미국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압 파쇄법을 이용한 셰일가스 추출 금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여전히 프래킹을 금지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니다, 난 2020년 토론 무대에서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부통령으로서 금지하지 않으며 대통령으로서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그간 행사 전후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지만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난임 치료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시간 포터블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 관련 모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험사가 지불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난 처음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에 찬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친가정이라며 주요 신생아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엘라베마 고등법원이 냉동 배아도 악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공화당이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공격해왔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측은 법원 판결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판결 직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공화당 소속 KIB 엘라베마 주지사는 시험관 아기 시술보호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NBC 인터뷰에서 플로리다 낙태 주민투표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에 6주는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6주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시간 유세에선 낙태 정책은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하며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예외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확산하며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으로 7월 101.9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는 100.3 수준이었습니다. 경기에 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82.5로 2달 연속 80을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기대지수 80 이하는 침체 위험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연준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9%로 전월 5.3%보다 하락하며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2.8%만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2021년 3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에 관한 평가는 약화했고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며 이는 최근 실업률 상승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별로 35세 이상과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집단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구촌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과 함께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온의 높은 습도는 폭우를 유발해 지구촌 곳곳에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한 무더위가 일부 지역에선 사람을 생존의 한계로 내몰고 있으며 극한 폭염과 호우의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물대기연구소의 기상학자 벤 놀이 집계한 습도의 척도인 이슬점 관측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올해 미국은 85년간의 관측 기록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이후 미국과 전 세계 모두 가장 습한 여름 기록을 5차례 갈아치우는 셈입니다. 습도 증가로 폭염, 허리케인, 대륙성 폭풍,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일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한다는 미국과 중국 기후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 프레스턴의 열 지수가 이번 주 초 48.9도까지 치솟으며 습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7일 시카고의 경우 열 지수는 46.1도까지 뛰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월은 관측 기록상 가장 따뜻했으며 14개월 연속 역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2024년이 역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77%라고 예측했습니다. 습한 열기는 더 강한 폭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버몬트주 북동부에서 6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올해 미국에서 최소 10건의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구온난화가 대기의 습기를 늘리면서 과잉 물순환을 일으켜 홍수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988년에서 2021년 미국 내륙의 총 홍수 피해액 2,30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병원 의사가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CT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쌀알처럼 보여 쌀알 석회화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5만여 명이 기생충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플로리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인 샘 갈리 박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X에 낭미충증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낭미충증은 촌충종의 유충이 근육이나 뇌와 같은 조직에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주로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등 덜 익은 고기나 기생충의 유충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 감염됩니다. 5에서 12주 정도가 지나면 이 유충은 위장관 내에서 성숙한 성체 촌충으로 진화하며 이 성충들이 알을 낳고 이 알이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대퇴골부터 무릎 관절 아래까지 유충을 담고 있는 낭종들이 퍼져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단단한 석회화된 낭종이 형성돼 있습니다. CT 영상에서 타원형 흰색 점들로 보이는 게 낭미충증으로 갈리 박사는 이를 쌀알 석회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낭종이 뇌에서 발생하면 두통, 발작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신착란, 현기증, 수두증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에서 발생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 저하가 나타나며 여러 안과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리 박사는 낭미충증의 예후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감염돼 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방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항상 손을 씻고 절대로 날고기나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뉴저지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에 북동부 최대 규모의 푸드홀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총 11개 브랜드가 입점해 다양한 아시안 요리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최대 규모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의 H마트 시그니처 푸드코트가 공식 오픈했습니다. 약 1만 7천 스퀘어피트의 푸드코트는 한식 전문점,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정현영 짬뽕 등 총 11개의 아시안 요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 푸드홀 오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H마트가 더욱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는 아메리칸 드림점 푸드홀 오픈을 기념해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중국 전통 사자춤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H마트 스마트 리워드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들에게 무료 H마트 보온 머그잔 증정 행사와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과 푸드오를 이용한 고객에게 H마트 쇼핑백을 무료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증정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뉴욕시 공원, 거리, 해변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발부된 티켓은 약 7,000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000장과 비교해 약 75%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6월 490장, 2021년 497장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급증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2,000장과 비교해도 3.5배 증가했습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야외 공공장소 음주 티켓 발부 건수는 2023년 1년간 약 4만 건으로 아담스 시장 취임 직전인 2019년 1만 7천 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뉴욕시 야외 공공장소 음주 위반자에게는 법정 출두 명령과 함께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10일 내 우편을 통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USA는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으로 고객이 송금할 경우 모든 은행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9월 9일부터는 신한아메리카은행과 JIC, 뉴밀레니엄 은행 등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한인은행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뱅크 오브 호프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미은행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메트로시티 은행의 경우 대상 국가 제한은 없으며 $1,000까지 9월 12일부터 16일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스코 멤버십 가격이 인상됩니다. 코스코는 골드스타와 비즈니스 멤버십의 경우 연회비를 기존 $60에서 $65로 $5 인상되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120에서 $130로 $10 오르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과 함께 코스코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들에게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간 2% 구매 보상과 함께 보상 한도가 $1,000에서 $1,250로 높아집니다. 이번 인상은 7년 만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약 5,200만 명의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코는 현재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의 609개, 캐나다의 108개 등 총 88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7가 인근 유명 쇼핑몰 피그의 세빈스 네타깃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피해자 중 대한항공 승무원과 9세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쇼핑몰 경비업체 워터마크 시큐리티의 변호인단이 $50만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합의금은 원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한인 여승무원 송씨가 청구한 $19만, 남자아이 측이 요구한 $27만 모두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타깃 측은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심리는 9월 17일 LA 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